영화, 드라마, 소설, 동화 등 명작 속에 있는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한 이제 조커 역을 맡았죠. 그래서 네. 반향을 일으켰었던 영화 조커입니다. 야, 조커 진짜 언제적 영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네. 기억이 안 날 정도지만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남아 있긴 합니다. 네. 먼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원작을 만든 마블 코믹스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DC 코믹스라고 있죠. 네. 거기에는 이제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의 유명 캐릭터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조커는 그 중에서도 배트맨의 영원한 숙적으로 알려진 빌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 조커는 DC 코믹스, 마블 코믹스를 통틀어 빌런 단독 주연 영화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이거든요. 이야,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개봉 전부터 많은 이목을 좀 이끌었었는데 주목을 받은 만큼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조커가 이제 아서라는 맞아요. 어린아이로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아서라는 아이가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조커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조커의 범죄 행위, 한마디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 섞인 비판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게요. 또 어린 시절을 보여주니까 마음이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부터 결정적 장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법률적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장면 공개합니다. 네, 아서 플렉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과 함께 아서 플렉이 삐에로 분장을 하면서 자신의 입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는 장면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 아서가 조커가 된 이유는 어머니의 학대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었어요. 네, 사실. 저도 사실은 좀 보면서 그 어머니와 뭔가 연관이 있겠다 이랬었는데 네. 아서의 엄마는 항상 아서한테 행복한 표정을 지어라 라면서 아서를 해피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예. 아서의 엄마는 그 당시에 거물급 인사에 뭐 너무 유명하죠. 베트남의 아버지 그 토마스 웨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과거 얘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서는 엄마가 쓴 편지를 좀 뜯어보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있냐면 자신은 브루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는 우여곡절 끝에 브루스 웨인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네. 이제 배트맨. 그쵸. 어. 그랬더니 이제 너의 네. 엄마는 너를 입양한 것이고 네. 지독한 정신병자다라는 말을 이제 힐난을 보내면서 주먹 펀치를 보내는데 아서는 이제 그래서 엄마의 정신병력을 확인을 하러 가죠.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가서 브루스 웨인이 했던 말이 진짜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배트맨이.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엄마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아서를 학대를 해가지고 네. 엄청난 폭력을 가했는데 그것을 이제 자신의 엄마가 좀 방치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서를 학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아서가 정신병을 얻게 됐다라는 것도 아서는 또 알게 되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왜냐면 믿었던 엄마였는데 네. 엄마가 아서를 학대를 하는 걸 방치함으로 인해서 방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신병이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네. 어머니 정말 사랑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참함을 느꼈던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요. 배신감도 느끼고요. 그런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웃는 모습, 속은 사실 웃고 있지 않지만 웃는 모습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조커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네. 법적으로만 본다면 네. 라디에이터에 뭐 아서를 묶어놓고 폭행을 한 엄마의 남자친구의 행동, 그다음에 그걸 방관한 엄마의 행동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학대죄하고 방임죄를 구성하거든요. 네. 정말 얘기를 이제 변호사님한테 듣다 보니까 새록새록 장면들이 떠오르고 네네네. 있어요. 근데 아서의 엄마가 아서를 입양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네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같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양엄마인데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양엄마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특례법상 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네. 학대 행위 및 방임 행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면 되는 거지 예. 그것이 양엄마든 친엄마든
유치원 보육교사든 이런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가해자인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서 네.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결정적 장면 보겠습니다. 아서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뒤에 쓰여 있던 Love Your Smile, 토마스 웨인, 그러니까 TW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영화의 정말 또 반전이었죠. 예.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놨다는 열린 결말,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예. 부분인데 바로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진짜 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서의 엄마가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네. 사진 뒤에 쓰여 있었던 이제 Love Your Smile이라는 네. 토마스 웨인, 한마디로 아서의 엄마를 사랑했었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가정부였던 아서의 엄마를 사랑을 한 그런 어떤 글귀의 단서가 보여지면서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이고 네. 배트맨과는 이복 형제가 된다. 아우 복잡해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형태의 어떤 네. 얘기가 좀 나오죠. 예.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서는. 예. 너무 가여워요, 예, 진짜. 네, 자 만약에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이었다면 아서가 토마스 웨인에게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예. 인지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웨인에게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예. 인지청구 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이제 제도인데 예. 인지청구권자는 자녀거나 혹은 그 직계부이석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인지청구를 당하는 부 또는 모가 사망, 한마디로 토마스 웨인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네. 웨인이 만약에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 네. 물론 이 사안은 고담시니까 예. 한국의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한국 예. 법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화 후반부에 토마스 웨인과 그의 아내가 피에로 분장을 한 괴한에게 이제 기습을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사망한 경우에도 인지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인지청구 소송을 하려면 안날로부터 이제 뭐 2년이라는 안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는데 네. 토마스 웨인의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서나 그의 엄마가 만약에 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한다면 네. 토마스 웨인이 죽었다라는 부분을 안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요. 네, 그럼 만약에 정말 10년 뒤에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네네. 그러면 그 날로부터 기간 제한이 또 있죠. 10년. 네네네, 아, 그게 있죠. 청구권 그렇구나. 자체는 항상 또 제한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인지청구 소송을 하고 나면 이제 자녀로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유했었던 토마스 웨인이 돈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부터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다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예, 이게 예, 진짜 예. 열린 결말로서 네,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토마스 웨인 같은 대단한 자산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은 혹시나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네. 더 많은 일반 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제는 그렇지는 않죠. 예.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이제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 자체에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네. 가장 저소득 구간, 한마디로 부와 모의 소득 금액을 합쳐서 산정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당연히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도 좀 산정이 다른데 부와 모의 소득 금액이 적은 그 최저의 어떤 양육비와 최고의 양육비가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3배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죠. 고액 자산가라면, 네.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뭐 천문학적인 금액의 양육비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보장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오늘은 조커와 함께 했습니다.